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. 그래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, 사무소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어디에다 둬야 되고 어떻게 또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가. 또 공동사무소, 여러 계공이 협력해서 사용하는 걸 공동사무소라고 하거든요. 공동사무는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사무소 설치 원칙이 있습니다. 이제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라 그랬어요. 여기서 이제 등록관청이란 말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구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우리 법 13조 1항 조항이죠. 자,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두느냐?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면 개공은 원칙적으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된다. 그렇죠? 사무소를 둬야 된다. 그리고 한 개 사무소를 두라 그랬어요. 원칙적으로 한 개 사무소만 설치하라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무소를 여러 개 두면 안 됩니다.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 그래요. 1등록 1사무소 원칙. 그래서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에 사무소 한 개만 두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. 물론 이제 예가 있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,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, 중개인. 개업공인중개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자, 그래서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서 등록한 법인이 있잖아요. 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. 분사무소. 이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는 거. 자, 그래서 이 법인만 예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오로지 사무소 하나만 두라. 근데 법인 개공은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.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입안시 제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등록 1사무소 원칙, 즉 사무소는 하나만 두라 그랬어요. 근데 개인 개공이 사무소를 두 개 뒀다. 그러면 제재가 따라 붙습니다. 이런 경우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.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. 자, 우리가 이제 각 내용마다 이렇게 제재가 많아요. 이 제재가 많은데 취소될 수 있다 이 말은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징역 벌금 사유가 됩니다. 1년 이하 징역,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두라는 게 원칙입니다. 그 다음에 사무소는 하나만 두라. 또 우리 법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랄지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떴다방이죠. 사무소를 하나 두고 뭐 천막 사무소를 낸다 할지 파라소를 낸다 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천막 사무소를 팔아서 이게 임시중개시설물이 되거든요. 이런 것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분양한다 그러면 뭐 떴다방 난리잖아요. 그런 거 두지 말라는 거죠. 만약에 걸리면 그런 경우도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.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으며 1년하고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에 들어간다. 그래서 사무소는 결국 하나만 설치하라는 것이 우리 법의 주된 내용이다.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죠. 법인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랬어요. 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에 대해서 공부할 게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를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만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설치 요건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요건은 크게 이제 이렇게 들어간대요. 크게 세 가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
자, 이걸 봐보세요.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지역을 나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여기 이제 서울 종로구로 할게요. 이 서울 종로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. 그러면 여기다가는 분사함수를 못 냅니다. 우리가 이제 법인은 여러 개 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종로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냈다라면 종로에는 분사함수를 낼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 마포구에다가 서울 마포구입니다. 이 마포구에다가는 분사함수 낼 수 있어요. 또 그다음에 이게는 시로 하나 해볼게요. 하남시. 하남시에도 분사함수 낼 수 있는데 하나만 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강동구라고 할게요. 여기도 이제 분사함수를 낼 수 있어요. 하나만.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만 두라. 그러니까 이 주된 사무소에 있는 종로구는 분사함수 못 두는 거고, 그리고 그 위에 시군구마다 뭐 하남시랄지 마포구랄지 이렇게 주된 사무소 없는 시군구마다 사무소는 하나만 두라는 것이 우리 법의 근본 취지란 거. 그리고 이제 이 분사무소는 책임자들이 있습니다. 이 분사무소들은 책임자들이 있는데 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. 자,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책임자가 된다? 이건 안 돼요.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책임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법인 등록할 때 법인 대표자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. 분사무소도 마찬가지. 분사무소도 이게 분사무소 이제 운영자를 우리가 책임자라는 표현을 써요. 분사무소 운영자를 책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. 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. 이 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추가로 설치 요건이 또 있어요. 그거 보험도 들어야 돼요. 분사무소 낼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보험도 설정을 해야 되고, 또 분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되고, 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. 자,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분사무소가 설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치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봐드릴게요. 분사무소 설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잘 봐보세요. 자, A 법인. 자,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만이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은 분사무소 못 낸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왼쪽에서 우리가 주된 사무소는 종로에다 둔다 그랬어요. 주사무소는 종로구. 종로구에다 왼쪽에서 그럼 종로구청장이 있을 거예요. 이 종로구청장이 법인은 이제 등록 관청이 되겠죠. A 법인은.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에다가 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이 분사무소를 설치했으면 신고를 해줘야 돼요. 신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. 설치 신고는 마포구청장이 한 게 아니라 종로구청장이 하게 된다는 거. 종로구청장. 그래서 이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로 가서 분사무소 내겠다고 신고가 들어가야지 지금 분사무소 낼 곳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이때 구비 서류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뭘 제출해야 되느냐? 구비 서류가. 자, 분사무소 책임자는 방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.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건 제출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자격증은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 자격증은 확인 서류란 거. 이 확인 서류란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. 분사무소 자격증. 그래서 자격증은 모두 공통의 확인 서류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했어요. 근데 이 자격증을 위조를 해서 우리가